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발달 장애아의 돌발 행동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해당 영상을 보고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제 남동생은 26살 남자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선생님과의 외출을 위해 매일 오전 11시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거의 10일 중에 8일은 전쟁을 치릅니다. 양치를 하기 위해서 부르면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본인의 손을 물어뜯으며 엄마의 머리채 혹은 옷을 잡아 뜯는 수준입니다. 어머니 몸에는 온 데가 다 멍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동생 방에까지 칫솔을 들고 가서 대야에 물을 뱉게 하는데도 10% 정도만 화를 덜 낼 뿐 또 한 번 폭발하면 머리든 옷이든 다 뜯어 놓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거절하는 의사 표현을 알려주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 동생이 거절의 표시로 고개를 휙 돌리거나 아 하는 싫어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고 양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양치질을 했을 건데 그러면은 어릴 때 엄마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체격이 크지 않고 이랬을 때부터 어쨌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땐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뭐 어쨌든 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도 뭐 적어도 막 한 2번씩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어야 될 일이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양치는 전쟁이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괜찮던 것도 되게 거부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이제 그 아이는 아직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그래야 될까? 좀 어린 친구긴 했는데 씻을 때 공격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패딩을 입고 헬멧을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 당신이. 그거가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분도 코칭을 받으신 거예요. 전문가 코칭을 받으셔서 하게 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 그런 의문을 표현하셨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그런데 양치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영상을 보고 문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영상은 저희가 말씀드린 영상은 아니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강소연 선생님이 하신 그 영상인데 이제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제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들이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싫다고 하는 거잖아.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뭐 이런 공격을 하는 거나 소리 지르거나 던지는 게 아니라 싫어, 안 해 라는 의사표현을 하면 그 과제를 우선은 안 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목적이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거부 표현을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부 표현을 하면 안 하게 해주는데 이분 질문처럼 이거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안 하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갈지는 저희도 되게 막막하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26살이에요. 그러면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미 했는데 안 됐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방법은 안 해봤는데도 있을 거고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막 제가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들은 저희가 이제 행동을 보면 늘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없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딩을 입거나 헬멧을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꺼운 옷을 입는, 그러니까 공격에 아무래도 덜 타격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래야 받는 사람도 덜 아프고 이 친구도 아 공격이 제대로 효과가 없어야지 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만약에 내가 이거 양치 또 전쟁이 시작될 거야 하면
내가 최대한 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준비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 우리는 뭐가 좋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말 두꺼운 옷을 좀 입는다든지 어떤 보호장구를 착용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방으로 가서 뱉게 하는 건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얘가 욕실에서는 거부감이 만약에 100인데 자기 방에 가서 그렇게 하게 해주면 뭐 20으로 줄어. 그러면은 그냥 그 방법을 써보시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해봤자 10%밖에 안 준다고 하면, 양치라는 건 우리가 원래 욕실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냥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은 부모님이랑 살고 있지만 또 왜냐면 지금 26살이어서 너무 큰 것 같지만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거구나, 그냥 오히려 고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거부감이 확 줄었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10%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리고 보통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고 이러면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신경 쓰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왜 작은 모래시계를 놓고 이게 내려올 때까지는 닦아야 돼,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네가 이를 잘 닦았으니까 그럼 뭘 받을 수 있어,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은 모래시계 단계가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모래시계도 길거든요, 시간이. 짧아야 1분인데 1분이 전쟁 시간으로는 정말 그렇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게 과연 뭘지, 그러니까 네가 이를 닦으면 이거를 바로 보상받을 수 있어를 주는데, 그게 우리가 그거 해봤어요라고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각 자료는 안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눈앞에서 보여주는, 정말 끝나자마자 뭐 스티커를 받든 끝나자마자 보상물을 받든 이런 어떤 얘를 정말 꼬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물건이든 먹을 거든 활동이든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좋게 만드는데 방법은 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해서 안 나오고,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에서 나오거든요. 너가 좋아하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선 잠깐 참고 이걸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외출은 좋아한다면 양치를 안 하면 갈 수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온갖 그 좋아하는 거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데 저는 왜 활동보조 선생님이 외출하려고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활동보조 선생님이 하면 어떨까, 그 시도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헬멧 얘기 들었을 때는 허걱했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거부하려고 어쨌든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무장이 돼 있으면, 그리고 엄마만 시도하지 말고 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게 양치질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양치질하는 게 싫어도 보통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거를 20 몇 년을 지금 매일매일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가 혹시 그냥 맹물로 하면 어떨까, 뭐 이 생각도 했어요. 그 치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감각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그냥 아까 치약을 묻히지 않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 고체 치약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씹으면 되는 거. 하여튼 어쨌든 좀 치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약간 민트 향도 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승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중무장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교회에 이 친구보다 나이 좀 있는 친구 있어요.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빨이 다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은데 문제는 이 친구도 입을 벌리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양치질을 전혀 못해요. 양치질을 전혀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지원자들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마스크도 못 써.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제 지원자들만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써도 그 친구가 이렇게 숨을 쉬면은 그 구취가 너무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중증일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견뎌보겠는데 그것만은 견딜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다가도 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셨을 텐데 그걸 시도를 안 해보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셨겠지. 근데 이제 지금 사연자분도 그럴까봐 조금 왜냐면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을 못해. 그것 때문에 그 이빨 안 닦는 것 때문에 생활을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동생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 엄마 맨날 맞아가지고 막 여기 막 멍들어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승환 쌤 얘기한 거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서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건 정말 너무 싫은 이유는 있다. 이 정도로 설마 이렇게까지 자기 뭐 타인은 물론이고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싫어하는 감각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저희 딸이 좀 말을 뒤늦게 텄으니까 좀 몰랐는데 씻을 때 의외로 샤워기에서 우리는 물 떨어뜨리는 거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저희 딸이 저 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후로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는 이 강도가 내 피부에 맞는 게 아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파? 그래서 제가 얘가 잘못 표현한 건가? 그냥 요즘에 배운 말을 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발달장애인이고 감각이 민감하면 요게 아프다고 느낄 수 있겠구나. 맞아, 물로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샤워도. 칫솔도 이물질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인지 모르지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가장 쉬운 이런 거 좁혀나갈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하거든요. 도구를 여러 가지 사요. 전동이든 뭐든.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뭐 실리콘 칫솔 손가락 껴서 손에 대한 거부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해보고 칫솔도 요즘 진짜 좋아져가지고 어린애들 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정보다는 이거를 일단 긍정적인 경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린이 칫솔이라고 시도 안 해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린애들 중에서도 양치 싫어해가지고 하는 것들 좀 개발된 게 요즘에 너무 많아요. 육아품이 옛날보다 정말 그런 게 다양해져가지고 그런 거 시도해보시고 치약 바꿔보고 그런 거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 정도 나이면 사실은 무슨 강화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미 너무 각인된 게 너무 커가지고 조금 그 전문가 선생님이랑 상담해가면서 시도해보시는데 그래서 이 관찰을 제 생각에는 뭐 누나도 근데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애들 너무 압도당하니까 가족이 아닌 그 상황을 노출할 수 있는 전문가나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뭐 사회복지사나 요즘에 그리고 막 그 어쨌든 복지관이나 뭐 부모의 근처에 부모회나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문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이런 케이스는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돼라고 사실 잘 모르지만 문 두들겨 보면 뭐 행동 전문가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되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고 근데 어머니 진짜 어머니나 그 누나분 그 같이 우리 그 동사무소도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요즘 여러 지회에서 하는 것 같 여러 그 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족들 심리 상담 같은 거 있을 때 받아보세요. 저도 그 행동이 심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머니가 온몸에 성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건 진짜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그 세월 동안.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누나도 지금 엄마가 이러니까 그렇고 해서 꼭 저는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하는데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게 너무 전가가 돼서 이런 가족들도 다행히 그래도 활동부 선생님 계신 거 보면 다른 사람 타인한테는 크게 그렇게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그거가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에 어머니도 조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치료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